안녕하십니까. 저는 정계련 사무총장 최태열입니다. 저는 화면에 나오지 않고 목소리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우리 오늘 모신 김판수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정계련 부설 싱크탱크인 자율사연구소의 간사직을 맡게 되었는데요. 먼저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자유사회연구소 간사를 맡게 된 김판수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간사를 맡아서 하면서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라고 하는 전국적인 조직이 있습니다만은 그 조직의 부산 본부에 지금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라는 조직의 부산 대표를 맡고 있다고 하셨죠? 예. 그럼 그 모임의 어떤 취지와 그동안 활동에 대해서 좀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라고 하는 것은 뭐 허울뿐이고 공천을 주는 사람들이 주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건 아주 잘못된 상황이다. 이런 취지에서 이 주권자인 국민이 그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근데 이 지구당에서 한 100명 이상의 어떤 조직이 구성이 되게 되면은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단체가 지금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은 매주 토요일마다 광복동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회 내용은 작년에 4월 15일 날 있었던 4.15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실정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집회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계련이 그동안에 후보별로 이렇게 회원들이 좀 갈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 박현주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됨에 따라서 정계련 활동을 재개하자 해서 임원단 연석회의 그리고 지부장 연석회의를 각각 개최를 했고 그때 박영경 후보가 참가해서 인사도 하고 저희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당선을 시키는 걸 목표로 하자 이런 결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계련 활동에 대해서 우리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정계련의 역할과 앞으로 어떤 활동을 주로 했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지금 현재 이제 정계련의 어떤 취지라든지 자유사회연구소의 설립의 취지가 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의 취지와 거의 뭐 흡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더욱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구체적으로는 선거에서 뭔가 성과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자유사회연구소에서 자유우파의 가치를 가진 사람을 학습을 하고 또 발굴을 해서 그리고 정계에 만약에 진출시키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유사회연구소에서 이러한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을 학습하고 길러서 정계에 입문을 하기 위해서는 공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정계와 자유사회연구소 연구소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그런 필요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할 단체로서 정계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정계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잘 가교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내년 그 지방자치선거에서 우리 자유우파가 정치에 실질적으로 입문을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사회연구소가 싱크탱크로 우파적 가치를 알리고 학습하고 이런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데 자유사회연구소의 어떤 그 구체적인 활동 방향이나 어떻게 하면은 그 원래 목적했던 바를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본인 생각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침이나 방안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요한 것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목을 정해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우파 정치권과 우파 시민단체와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을 것인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건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시민단체가 정치권과 관계를 맺을 때에는 서로 종속 관계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긴장 관계를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파 정치권에 진입하는 어떤 경로가 예. 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해서 정치권 진입하기보다는 기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과의 자신들의 어떤 사적인 어떤 인연,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인연을 매개로 자기들끼리 밀실해서 그냥 공천해주고 뭐 무슨 어떤 검정 거래가 있었는지 그건 우리 잘 모르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 시민단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입하는 경로가 사실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는 물론 이제 종속적 관계라든지 뭐 이렇게 돼서 안 되겠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도 정치에 이제 더 이상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 정치권의 어떤 시민단체 활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정치권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우리가 만들기는 해야 그렇지. 되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파 시민단체도 보면은 뭐 나름대로 행동하는 시위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우리 우파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리고 따로따로 노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내년 정권 교체라는 어떤 그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뭔가 앞으로 연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파 시민단체들 간의 어떤 연대 특히 뭐 부산 지역에서 나름대로 시민단체가 뭐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면은 함께 모이고 연대할 수 있는지 서로 간에 뭐 그런 방안이 과연 어떤 방안이 있을지 이런 것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지금 각 시민단체들 간의 마음속으로는 서로 연대를 하자고 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중간에서 매개를 해주고자 하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열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첫째는 뭔가 이 부산에도 많은 그 우파 시민단체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시민단체를 서로 연결하고 매개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든지 안 그러면 단체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그 자유사회연구소가 앞으로 그런 역할을 또 하면 되지 않겠는가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3, 4년 전에 비하면 상당히 우파가 많이 성장이 됐다. 첫째는 양적으로도 많이 성장이 되고 그리고 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이 됐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라고 하는 그 근본 그 체제를 거의 다 이 자유우파가 그걸 근간으로 다 지지를 하는 거지. 지지를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여러 가지 그 노선, 그 방법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 길로 가는 게 좋다. 어떤 사람 저 길로 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파 단체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우파가 어쨌든 그런 현재 상황인 것 같아. 현재 상황인데 여기서 더 이제 발전을 가져오려고 할 것 같으면은 또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단합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합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어떤 이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때 어떤 정치의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우파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 지금 예를 들면은 이번에 4.7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산 같으면은 박형준 씨가 이 공천을 받은 상황이고 대표 주자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만은 박형준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동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안에 따라서 우파가 서로 또 결집을 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고 그런 어떤 우파의 단합이 오히려 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다 같이 모여라 하게 되면은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사안별로 서로 모여가지고 전략적으로 어떤 행동을 같이 한다든지 그리고 우파가 다 모여라 했을 때 생각을 똑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의 어떤 생각을 인정을 해주면서 우리가 국가 간의 동맹을 맺듯이
뭐 당신의 어떤 노선도 인정을 한다. 인정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안별로 우리가 또 뭉치기도 하고 뜻을 또 달리하기도 하자. 하고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가는 뭐 그런 방법이 또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각 시민단체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특성이나 개별성 이걸 맞습니다. 살리더라도 그렇지. 또 어떤 그 뭔가 통합되고 단합돼야 되는 사안이 있을 때는 다 같이 뭉쳐야 된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이제 박형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맞습니다.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뭐 힘을 또 모아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뭐 이런데 아마 공감을 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예, 우파 진영의 일부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 정당이 뭐 사실 자유우파적인 가치를 가지고 제대로 하는 정당인지 지금 의문을 품는 분도 계시고 저 정당의 지도부가 전혀 마음에 안 들고 뭐 정당도 버리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정진수 대표적으로 뭐 지금 시장 출마하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와의 관계, 국민의힘을 우리가 어떻게 뭐 변화시킬 건지, 어떻게 기대를 할 건지 뭐 이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국민의힘당에 대해서 이 자유우파들 중에서도 지지를 하는 분도 계시고 아주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당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 강력한 어떤 추진력도 있고 강력한 이 어떤 세를 모을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는 것 같으면은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고 뭐 있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그런 강력한 어떤 리더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모든 국민의 어떤 그 뭐 단합된 힘이라든지 제가 모이면은 좋지만은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런 상황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 힘당으로 전부 다 세를 모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 참 그 우파적 가치를 제대로 이렇게 살리고 또 이 문재인 참 주사파 좌파 정권과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그 국회의원들이 눈에 잘 안 보이지 잘 안 않습니까? 보이죠. 예. 예, 특히 뭐 김종인 대표부터 해서 뭐 이념적인 색채를 뭐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아예 버리자. 이건 좀 현실에도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뭐 여러 너무나 잘난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뭔가 우파 진영이 하나로 뭉치기가 쉽지 않겠지만 부산이기 때문에 뭔가 또 우파적 가치를 가진 어떤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힘에 적극적으로 거기 뭐 당원가입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아래로부터 변화를 시켜 나간다면 예. 그럴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민의힘당을 대신할 수 있는 당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접어두고 그리고 자 그러면 남은 게 국민의힘당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을 저희들이 지지는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지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지를 하면서 그리고 바른 길로 유도할 수 있도록 비판을 같이 해야지 무조건 지지하게 되면은 국민의힘당 입장에서도 뭐 우리가 어떤 길로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이 국민들은 뭐 우리밖에 없다. 우리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우리를 지지를 해줄 거다. 하고 아주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보수 우파가 국민의힘당에 지금 인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질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은 국민의힘당을 지지는 하지만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도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자유사회연구소가 어떤 설립의 취지도 지금 현재 이 위에서부터 뭐 제일 좋기는 위에 당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어떤 그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은 그것을 뭐 기대하기는 굉장히 요원하기 때문에 우리 뭐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아래서부터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국민의힘당의 당원으로서 가입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당에서 당대표를 선출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 국민이 원하는 사람
주권자가 우리가 원하는 당의 대표를 뽑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야만 오롯이 우리 그 주권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래로부터의 어떤 개혁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질 않으면은 이 지금 현재 뭐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어쩌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파 정치권도 참 뭔가 분열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우파의 시민단체들도 뭔가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좌파 내에서 지금 이제 뭔가 무너져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번에 부산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번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이 어떤 흐름이 내년 대선까지 또 연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뭐 좌파가 무너진다 해서 또 우파가 그냥 그대로 지금 정치권 지금까지와 같은 그 모습으로 있다면 과연 제대로 된 나라를 막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봅니다. 여기 우리 우파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특히 부산에서 우리 정계련과 어떤 자유사회연구소가 그런 뭐 정치권과의 이제 긴장 관계는 유지를 하면서도 맞습니다. 뭔가 거기 들어가서 아래로부터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오늘 우리 정계련 부설 싱크탱크의 간사 역을 맡기로 한 우리 김판수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